안녕하세요.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구독자 댓글에서 종목을 찾아라 2탄 레버리지 투자의 대명사인 TQQQ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TQQQ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이제 본인도 이번에 하락장에서 좀 이제 저점이다 생각하고 투자하셨다는 그런 언급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그냥 TQQQ에 투자합니다 이런 내용은 많은데 도대체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상품을 투자할 때, 이 종목에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공부할 겸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QQQ, 이건 이제 티커가 그런 거고요.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QQQ. QQQ는 사실 그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이제 ETF 이름인데 이걸 이제 3배 레버리지를 따라가는 이제 3배의 효과를 이제 내는 그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스닥 지수를 그냥 따라간 줄 아시는데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이제 100개의 종목들을 따라가는 ETF고요. ETF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ETF는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Exchange Traded Fund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상장 지수, 그러니까 주가 연계된 지수 형태의 상품을 이제 펀드를 주식시장에 올려놓고 좀 쉽게 거래하기 쉽게 만든 상품을 ETF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 상품이, 그러니까 이 ETF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샀던 종목 이제 순위를 매겨봤더니 무려 3위를 거뒀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미국 주식 시장이 워낙 핫했었기 때문에 그때 재미 본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3월 초까지 숫자를 뽑아 보니까 올해는 2등이 됐습니다. 2등. 매수 금액 기준으로 해서 2등이 됐고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수 자체가, 이건 지금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한 20% 이상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요 며칠 새에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3배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말이죠. 조금 이제 상품 소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수수료가 1%나 됩니다. 다른 거 보면 뭐 0.6%만 돼도 비싸다라고 하는데, 지금 1%면은 꽤 높은 수준의 수수료인데, 사실 이게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뭐 파생 상품 운영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등등등 때문에 수수료가 좀 비싸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3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어저께 종가로는 약 $5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요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나스닥 100 안에 들어있는 나스닥 지수 100을 구성하는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나스닥에서 익숙한 종목들입니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뭐 등등등, 구글도 있네요. 알파벳. 네.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줄을 이루는데, 이게 현물만 갖고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뭐 스왑이나 뭐 이런 파생 상품 등을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낸답니다. 저도 파생 상품은 잘 몰라서 일단 그건 넘어가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나스닥 종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IT 종목이 거의 뭐 50%가 넘어가고, 다음에 뭐 이제 통신 뭐 이런 쪽, 헬스케어 뭐 등등등 이제 이런 쪽에 구성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그런 ETF입니다.
근데 이 ETF를 투자할 때 이게 레버리지가 크니까 뭐 벌 때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 장기 투자, 뭐 나는 이걸 10년 투자하겠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이 상품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시면 변동성 장세에는 이게 녹아내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2020년 상반기에 나스닥 100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이제 뭐 한 5개월, 4, 5개월 지내다 보니까 마이너스 27%가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원 지수는 제자리를 돌아왔는데 이 3배짜리는 마이너스 27%가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복리효과 얘기하잖아요. 복리효과가 좋은 이제 방향으로 가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 거꾸로 부정적인 복리효과가 생기면 변동성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폭을 왕창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3% 하락했다가 3.1%가 올라가도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전날 빠졌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걸 가정했을 때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0% 하락했다가 11.1%를 상승했다고 해도 이게 3배니까 30% 하락했다가 33.3%가 상승됐다고 봐도 되잖아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6.7% 마이너스. 이게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마어마해집니다. 20% 하락했다가 25% 상승. 물론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되는 일은 없으니까 이건 이제 가정인 거고요. 60% 하락했다가 75% 상승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이건 이제 이틀간 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좀 예시를 든 거고, 이거를 이제 하루하루를 계속 반복했다라고 보고서 한 30일간 지속했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요, 5% 올랐다가 다음날 5% 빠지고 다시 올랐다가 빠지고 이거를 반복했다고 보면은 이 진한 파란색 부분이 이제 기초지수의 수익률인데 마이너스 3.7%가 됩니다.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아마 숫자 넣어서 해보시면 알 겁니다. 100원이 95원 됐다가 95원에서 5% 오르면은 100원이 안 되거든요. 조금 모자랐다가 또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조금 빠져서 30일만 지나면은 마이너스 3.7%인데 이게 지금 2배 레버리지만 해도 14%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3배 레버리지, 발음도 힘든데 3배 레버리지가 되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좌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고점 찍고 지금 한참 내려온 나스닥 100 지수의 이 상황들 때문에 이 TQQQ의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돼 버렸습니다. 뭐 그래프 참혹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이후에 반토막이 돼 버렸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반등 기미가 좀 보입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도 좀 잡혔고, 전쟁도 뭐 끝날 기미가 살짝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러시아 디폴트도 달러로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등 기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이신 저희 구독자분도 이제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누구는 그런 표현 하던데, 지금 발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강이나 무릎 아래쪽 정도는 되지 않았겠냐고, 지금쯤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냐, 뭐 이제 기술주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일까요? 저도 뭐 조금 시도는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좋을 때는 이제 장 전체가, 아니면 그 종목 기초 자산들이 상승세가 강하고
조정이 그렇게 막 자주 나타나지 않고 변동성이 좀 작을 때, 그럴 때는 좋습니다. 근데 나쁠 때는 상승세가 좀 약하고 조정은 계속 아까 5%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조정이 좀 잦고 변동성이 크면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뭐 하락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사실 이제 뭐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 뭐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투자를 계속 얘기한 이유가, 저도 사실 이런저런 그 금융상품이나 주식 투자 5만 가지 다 해봤거든요. 이제 국내 지수 따라가는 2배 레버리지 상품도 했는데 꽤 많이 까먹고 날렸던 적이 있어서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 이런 레버리지 상품 잘 안 좋아합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거 찾자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나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 번쯤은 또 들어가 봐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타이밍이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조금 지금 보초병 보내놨는데, 여러분들도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잘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 뭐 미국 상황, 뭐 이렇게 다 시장의 상황을 따져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확실히 했고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이 시작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변동성이 막 커질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잦은 이제 조정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할 때 움찔했다가 다시 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움찔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뭐 이런 상태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은 TQQQ는 나 사갖고 오래 갖고 있을래 이렇게 해갖고는 사실 좀 위험한 상품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녹아내리니까 짧은 기간에 요 타이밍은 좀 괜찮겠다라고 하면, 그럴 때 한번, 그러니까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좀 이제 들어가서 방망이 짧게 잡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진 않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TQQQ 오늘 얘기 나눠봤고요. 주말인데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